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스콧 영의 울트라 러닝입니다. 제목만 보아도 엄청난 학습법이겠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학습을 하는 데 있어 잘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 잘 배우기 위한 방법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울트라 러닝이 무엇인지, 저자가 말하고 있는 울트라 러닝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울트라 러닝의 9가지 법칙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울트라 러닝으로 그들이 원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한 다양한 사례가 나옵니다. 리처드 파인만, 벤저민 프랭클린,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개발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대중 연설을 울트라 러닝으로 배움으로써 스피치 회사를 차린 사람, 저자와 같이 공교육 외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진행해 결과를 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꼭 위대한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공부를 울트라 러닝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MIT에 입학하지 않았으나 1년 만에 MIT 컴퓨터 과학 4년 과정을 독파해 획기적인 신학습법으로 미국 전역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학습 방법과 울트라 러너들의 비법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울트라 러닝은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해 스스로 설계한 고강도 학습 전략이라고 합니다. 추상적일 수 있는 개념이지만 법칙 9개를 보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 아주 훌륭한 해결책을 찾는 전략을 찾기 위해 스스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무엇을 공부할지 결정하고 학습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강도의 반복, 학습,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자도 말하고 있듯 쉽지 않은 울트라 러닝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도 책에서는 제시합니다. 2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직업과 개인적인 삶이 그 2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 중 울트라 러닝은 하드 스킬을 키우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직업 커리어를 위해 하드 스킬을 빠르게 습득하면 경력에 별 도움이 없이 애만 쓰던 지난 몇 년간보다는 훨씬 더 큰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경력 쇄신을 위해서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든 스스로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울트라 러닝이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2번째로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고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설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 러닝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인 요소로 인해 울트라 러닝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지식의 양극화, 학교 교육과 실제 현장에서의 간극 등은 울트라 러닝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라고 합니다. 학습 지도를 그리는 메타학습, 짧은 시간에 높은 집중을 하는 법,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직접하기, 취약점을 공략하는 특화학습, 배운 것을 시험하는 인출, 날아드는 조언을 피하지 않는 피드백, 새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지 않는 유지, 뼈대를 세우기 전에 깊이 파는 직관, 자신의 안전지대 밖을 탐험하는 실험까지 울트라 러닝에는 9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학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왜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 어떻게 배우려고 하는지를 질문하라고 합니다. 도구적 동기와 본질적 동기 중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하라고 하는데요. 커리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학습한다면 그는 도구적 동기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목적으로 경력과는 무관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 한다면 그는 본질적 동기의 예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개념, 사실 정보, 절차라고 쓰고 그 아래 배워야 하는 것을 모조리 쓰라고 합니다. 수학과 물리에 나오는 공식과 같은 개념과 암기해야 하는 사실 정보, 그리고 연습해야 하는 것들을 절차에 적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도 질문하라고 하며 저자는 벤치마킹과 강조해야 하는 학습, 제거해야 하는 학습으로 구분함으로써
학습 방법을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빠르고 깊이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집중력으로 인해 고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시작할 때, 유지할 때, 집중의 질을 최대화할 때 모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시작할 때 꿈을 댄다면 내가 꿈을 댄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해 보라고도 하는데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주위의 환경이 나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습하는 분야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서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정신이 산만해진다고 하더라도 산만해짐을 인정하고 학습을 계속하며 집중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 법칙은 직접 하기입니다. 9가지 법칙 중에서 가장 울트라러닝을 대표한다고 보이는 법칙이 저는 직접 하기였습니다. 직접 하는 것만큼 배움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도 말했듯이 우리는 직접 하는 학습을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싶은 일, 예를 들면 기타를 잘 치고 싶다면 기타 치기를,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영어 말하기를, 요리를 잘하고 싶다면 요리를, 게임을 잘하고 싶다면 게임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며 직접 하기를 통해 우리는 울트라 러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배웠을 때 그것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기 위해 일어나는 학습 전이가 공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음을 비판하는 저자의 이야기는 저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학습, 담금형 학습, 모의 비행 방식, 과다 학습을 진행하며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의 깊은 분석과 계획된 연습을 통한 학습을 특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특화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 속도를 높이는 트리거, 방아쇠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신의 학습 반응 속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하나를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가 만드는데 가장 속도가 붙고 빨리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다른 요소를 순차적으로 만들라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취약한 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특화학습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화학습을 위해 전체 학습 중 일부를 시간을 쪼개서 계속 반복하고 다른 학습 방식을 흉내내 보기도 하는 등의 전략을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 정보를 인출하는 과정 역시 울트라 러닝의 주요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문제풀이 정도만 활용해 배운 내용을 인출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종이에 자기가 배운 내용을 모두 적어보는 것, 머릿속 기억을 뽑아내는 고통을 받는 것처럼 자신이 배운 내용을 모조리 꺼내보려는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었으니까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보았으니까 자기가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작년에 읽은 책들을 다시 보지 않는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낱말 카드를 활용해 인출하거나 빈 종이에 배운 것을 모조리 적는 자유회상을 하거나 배운 개념을 질문의 형태로 적어 나중에 답하는 식의 문제집 방식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인출하는 능력을 기르라고 합니다. 울트라 러너들은 인출 방식을 잘 활용함으로써 울트라 러닝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피드백은 울트라 러닝에서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울트라 러너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즉시성, 정확성, 강도가 피드백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드백이 무조건 좋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피드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더니 38% 이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피드백의 유형과 누가 피드백을 주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며 저자는 너 그거 잘못하고 있는데? 라는 질문의 결과 피드백, 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라는 질문의 정보 피드백,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의 수정 피드백을 주며 피드백의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유지라는 법칙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울트라 러닝을 위한 7번째 비법은 유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초에 세운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도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자주 들리는 이유도 유지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잊어버린다고 하며 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유지 법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기억하기 위해 반복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한 번 보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간을 들여 하루에 공부를 하는 것보다 1시간씩 10일에 걸쳐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운 지식을 절차화시키라고 합니다. 운전하는 방법, 자전거 타는 방법 등 배운 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매번 배움 없이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연습할수록 더 완벽해진다는 초과 학습과 연상해서 기억하는 것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8번째 법칙은 직관입니다. 직관은 너무나 주관적이기에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깊이 있는 직관을 우리가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여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대상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학습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직관 비법이 아니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배웠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진짜 실력을 속이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방법을 피하기 위한 비법 중 하나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비법은 실험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난 후에 직접 실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쩌면 직접 하기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책에서는 특히 숙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숙련되었다고 배움을 멈추거나 학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터득한 것을 자신의 안주지대를 벗어나 실험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실험하고 수없이 실패하라고 합니다. 각각의 비법을 보았을 때 잘 배우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 러닝이 괜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9가지의 비법을 균형을 유지하며 적재적소에 맞춰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책에서 저자도 말했듯 울트라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강도와 자발성,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강도와 자발성, 헌신만 있다면 울트라 러닝이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학습들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거나 커리어를 쌓기 위한 도움이 되는 학습을 진행하거나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얼마만큼 나를 인식하고 내가 세운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꾸준히 자주 반복하는지를 질문하면서 학습한다면 울트라 러닝이 아니어도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학습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울트라 러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